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분석해봤고요. 예. 사실은 더 큰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전쟁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조금 사이가 약간 좋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싸우긴 싸우고 있는데. 미국, 중국. 뭐 누가 뭐 저는 갔다 그러고. 진짜 궁금한 게 예. 이러다가 다시 친해지. 그래, 그게 걱정해. 차라리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100년 전쟁을 한다. 진짜 우리는 안 바뀌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할 거야. 네. 최악이 뭐냐면 싸우는 줄 알고 다 준비하면 안 우리나라는 돼. 여기다 하고 중국에는 여기다 우린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둘이 갑자기 뒤에서 우리 이제 악수, 화해했어. 뒤에서 악수하면 우리는 뭐야? 이 공장들이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그렇게 예. 쉽게 한 편을 올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하고 똑같잖아요. 위험은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올인을 하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최전선에다 밀어놓고 예. 우리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미국도 안 따라. 미국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예. 미국 편 들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요. 양자 회담할 때는 입에 혀처럼 굽니다. 그래요? 왜 일본이 중국한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돌격 앞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양자를 탔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만났을 때도 욕하고 미국하고 만났을 때도 중국 욕하고 우리는 굉장히 일관적이죠. 예. 근데 이 일관성 외교에 좋은 게 아닙니다. 어. 사우디 보십시오. 예. 사우디 미국하고 우방국인데 중국하고 손잡죠. 이란하고 천년 원수인데 이란하고 손잡죠. 예. 네옴시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IT. 이스라엘. 예. 이게 외교입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고부간의 그 갈등이 항상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툰 남자들은 아내한테 가서는 아이 좀 그대가 좀 참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런 분 아니시라고 네. 라고 하고 네. 바보같이 또 어머니한테 가서는 아유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와이프 좀 정신없고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먹어. 양쪽에서 욕먹는 거지. 양쪽에서 편을 들었어야죠. 욕하고 저쪽 욕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 설득을 하려고. 아니 그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뭔가 좀 예전하고 약간 달라진 기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당국자가 가고 뭐 다시 사이 국방장관 좋아지는 가고. 거예요? 예. 이 미국이 사실 이 미중 패권 갈등이란 말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들어간 건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적으로 삼았고 또 예. 팬데믹 일어났을 때 코로나가 중국이 이렇게 또 오히려 퍼뜨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빠졌죠. 예. 그런데 바이든은 와서는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바이든이 출발할 때는 중국과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3C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퍼레이션 협력, 그다음에 컨프런테이션 대적, 컴피티션 경쟁, 예. 컴피티션 중간에 있겠네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할 거다. 그런데 중국 애들은 웃긴 거예요. 웃긴다 그랬어요. 왜냐? 예. 중국이나 동양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 협력하다 저쪽에서 싸우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중국하고 갈등이 세지면서 미국이 뭐냐 그 세 개를 버리고 익스트림 컴피티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 간다. 그때 나온 게 이제 디커플링입니다. 예. 그리고 디커플링은 실제로 중국을 쫓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 중국의 첨단 기술이 넘어가면 이게 미국과의 군사 균형에 위협이 생기고 예. 미국이 안보에 된다는 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그 디커플링에 대해서 중국이 이 부상하는 걸 막겠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 중국을 디커플링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미중의 무역액이 사상 최고액입니다. 거의 7천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중의 패권 경쟁이 가장 했을 때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으면 만약에 미국에 있는 것들을 중국에게 맡겼던 것들 미국 내부에서 다 생산하면 아마 그 인플레이션은 수천 %가 되겠죠. 미국 경제 예. 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는 첨단 기술만 제작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생긴 공백을 동맹국한테 맡긴 거다. 그래서 예. 한국, 대만, 일본, 유럽들을 끌고 오자는 건데 예. 이 자체가 미국 안에서도 우선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배터리 모자라니까 중국의 CATL을 합작을 한다든지 예. 반도체를 한다든지 미국 내부에서 디커플링이 불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 디리스크로 바꿨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근데 겁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게 하는 게 이게 미국 내부도 있고 디리스크의 출발은 EU의 폰델 라이언 예. 이 위원장이 먼저 말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이냐? 그가 중국을 만나러 갈 때 한 겁니다. 아. 뭐냐면 예. 중국 만나야겠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다 단일 대우라 그랬습니다. 예. 안 만났단 말이에요. 마크롱이 가고 숄츠가 가고 폰데라이언이 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디리스킹이지 디커플링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이거를 미국이 픽업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 유럽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내부에도 안 되니까 예. 이것을 순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게 언제 사실은 미국도 그랬냐 하면 작년 11월에 G20에서 3년 만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납니다. 예.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분위기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중국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만나면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결코 없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원래 2월에 뭐가 생겼냐면 스파이 정찰 풍선이 사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뤄졌던 거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블링컨이 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해가 된 게 뭐냐면 미국 블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 예. 그 얘기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좋은 분위기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못 갑니다. 왜요? 하나는 미국이 실제로 중국의 첨단 기술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까? 예. 거기에서 중국의 반도체 계속 규제하는 것은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일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거 자체가 중국이 악용해서 오히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기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 미국과 기업 사이에 양보가 없군요. 큰 차이가 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강도는 조금 낮아지더라도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또 하나의 문제는 두 번째 내년에 미국의 대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대선 날 중요하지. 왜 바이든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했다 그 다음 날 예. 독재자라고 불렀잖아요. 이거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인의 83%가 반중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바이든이 등장했을 때도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가 됐을 때 뭔가 미국이 중국이라든가 기조가 바뀔 것 같았는데 네. 별로 안 바뀌고 오히려 뭐 똑같았잖아요. 공장 뭐 메이드 그 아메리카는 위대하다 이거 뭐 부호만 달라졌지. 미국 공장 뭐 하자 그러고 중국이랑 놀지 말라 그러고 블록화되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 그게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 싫어하니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중국이랑 손잡는 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계속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 감정이 저렇게 큰데 그러면 중국 칭찬을 하는 순간 선거는 끝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때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위협적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먼 후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가 따라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뒤집힌다는 위협감이 그래서 그걸 아예 거의 업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은 이런 도전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뿜어내는 위협보다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이 훨씬 큽니다. 위기감을 위기감은 느낀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위기감과 아까 말했던 국내 정치가 합쳐지면요. 예. 중국 대응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은 아니지. 어디까지 왔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야. 잠깐 친해져야 할 이유도 있고
완벽한 디커플링이 안 되니까. 완벽하게 그럼 지금 잠깐 친해진 건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해서 그렇습니까? 유리하고 그다음에 유럽 달래고 유럽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사실상 우리가 중국하고 끈을 내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외교적 용어인데요. 예. 디리스크라는 말이 되게 디커플링은 뭔가 강경한데 네. 디리스크는 좀 그래도 타협하면서 갈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리스크를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뭐가 리스크냐? 아까도부터 얘기하듯이 엔비디아를 놓고 예.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끊는 거하고 이거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이러다가 그러니까 저사양의 반도체는 아이따게 중국이 주는 게 낫다든지 아주 첨단만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미국의 그 이익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거 디리스크 아니다. 디리스크는 오히려 잘라야 된다고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 그 국방부나 미국 그 정치하고 실제로 산업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사람들은 미국이 디커플링 시킬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뭐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 그러니까 세계는 중국에 중독된 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한쪽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 중국도 지금 그렇게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누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치킨 파이트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독 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고 뜯고 계속 세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요즘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휘청휘청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는 하여튼 미국이 이런저런 제재를 한 이후로 요즘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뭐 그래서 그렇겠죠. 자력갱생을 해본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잘 안 된다 네. 이런 보도들이 많던데 중국이 좀 안 좋아져서 미국이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지금 힘들고 세계가 다 힘들잖아요. 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공장 미국 중국이 예. 저는 이번에 디리스킹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그대로 미국이 하는 대로 또는 중국 내부의 경제 때문에 사그라지면 세계 전체 경제가 난리가 날걸요. 그만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디커플은 불가능하고 디리스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저렇게 망가지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남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싫어하는 여론이 있어요. 네. 근데 내년에 바이든이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국방장관도 뭐 국무장관도 보내고 중국이랑 손잡는 뉘앙스가 네. 바이든 입장에서 재선을 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그게 좀 나빠지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을 급하게 끊었을 때, 그다음 지금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디커플링한 이름으로 다 못하게 했을 때, 예. 사실 미국은 중국 디커플링을 얘기하면서 IRA나 반도체법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전을 했거든요. 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은 그렇게 믿고 있고 상당히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일자리도 창출했고 그것이 실제로 내년 11월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또 갑자기 나빠지면 아. 그 경제는 이 부분으로 쭉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담론적으로는 중국 때리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타협하고 예. 그 다음 날은 정치적으로 독재자라고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겠군요. 예, 계속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교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나빠지지도 않고 또 너무 친해진 것처럼 보이면 또 때리기도 했다가. 그래서 디리스크는 지나치게 외교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게 디커플링인데 누구에게는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할 것을 다 할 거다. 그 기준을 미국이 정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둘이 우리는? 단절될 걸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계속 앞으로. 주장하는 그게 착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미국이 이길 거 확신하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이 완전히 굴복할 걸 보면. 네. 근데 단기적으로도 이미 미국하고 손잡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적대 관계로 돌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중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냐고요. 중국이 만약 우리한테 한반도의 분단을 지지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신 예. 저사양의 40%의 반도체는 중국에 팔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미국과 협상했었어야죠. 그럼 중국은 압니다.
고사양 우리한테 못 주는 거. 예. 그럼 한중 반도체 시장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한국이 저 정도만 해도 지금 한미 관계에서는 꽤 쓸모가 있다잖아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예. 한국을 때리기보다는 한국하고는 적어도 관리하고 관계 가야겠다. 유지한다. 예. 그걸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다 옳을 수는 있지만 옳은 얘기지만 예. 예. 외교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저 나라의 아킬레스를 걸어버리면 저 사람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안 깨고 싶어도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깰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란 거죠. 지금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만 빼고 다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자, 또 호주하고 굉장히 나빴잖아요. 예. 호주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 호주 되게 나빴는데? 네, 되게 나빴죠. 예. 아마 한국보다 먼저 정상회담 할 겁니다. 한 호주, 프랑스, 독일 저렇게 보수 메르켈보다 보수적인데도 중국 가서 또 예. 에어버스 팔아먹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중국은 오히려 미국한테 소외되니까 자기가 중재하려고 다 우크라이나도 자기가 중재하려고 그러죠. 예. 이란도 자기가 중재하려고 그러죠. 사실상 외교에 오히려 중재자로서 우뚝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예. 지금 아마 일중 중일 정상회담도 우리보다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아, 일중 먼저 한다고요? 네, 올해 내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은 뭐냐? 예. 한국의 윤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잘 될 수도 있다. 과거에 트럼프를 1년을 두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 맞았죠, 트럼프한테는. 예. 근데 이번에도 사실 뒤통수 맞았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판단입니다. 이번에 사실 어떤 것 때문에요? 그 대만 발언입니다. 이게 대만 발언인데 저는 왜 대만 발언을 그렇게 해서 중국을 자극하느냐. 사실 우리한테 얻어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윤 대통령 이 윤 정부는 이 진영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 진영이고 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은 적진영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국가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잖아요. 예. 그런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로 가는 것은 외교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 지금은 주류 얘기는 그러니까 주류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않거나 오히려 파탄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되면요. 한국이 제일 약한 고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아니면 두 번째는 적어도 한국이 노력하기 전에 중국은 노력하지 않는다예요. 중국이 한국하고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 어쨌든 그게 디커플링이든 뭐 디리스크든 간에 어쨌든 예전보다는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안보적인 공급망 예. 재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중국하고 무역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무역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완전히 넘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잃더라도 미국이라는 확실한 우방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먹을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왜 중국이 우리가 중국한테 30%를 의존을 했고 예. 사드 이후에 우리 그걸 줄여보려고 베트남한테 의존시키면서 중국과 약간의 우리 나름의 디커플링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퍼센트 낮아졌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 논리에서 왜 기업들이 중국 갈까요? 결국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저는 중국에 그 정도 의존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독재국가인데 막을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더 치밀하고 시간을 들어서 수십 년 걸릴 일이죠. 예. 30%를 10% 아래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예. 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출품에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1,000개가 넘는 것이 중국에 50% 의존하고 있고 500개가 넘는 게 75%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거, 요소수 같은 거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저는 치밀하게 서서히 빠져나와야지 지금처럼 정치 논리에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거한테 충격이 크잖아요. 채팅창에서는 한 두어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예. 중국이랑 우리가 안 친한 게 아니었잖냐. 지난 정부 때는 중국이랑 잘 친해보려고 해서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 뭐 중국은 그냥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얻을 걸 얻지.
아이 좀 잘해보자 그러면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 이러는 걸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거. 뭐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국답지 못했고 예. 사실 한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한테 욕먹을 짓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적대 관계로 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정부가 친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의 어떤 진보 정부도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대접하거나 중국에 기울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또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정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워낙에 미국만 생각하다가 중국이 중요해지고 중국을 관리하다 보니 예. 외교적으로 어. 그게 민족주의 감정으로 봤으면 중국이 저 따윈데 왜 중국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원래 우리 한중 관계와 우리 이제 한미 한미 관계는 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비교가 돼. 안 되죠.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친중이다, 균형이다는 상대적 우리가 늘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약간의 자율성을 보이면서 중국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사드와 겹치고 그건 중국 잘못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잘못이기도 한 게 뭐냐면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사드를 사서 한국이 운영하면 괜찮다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하기 전까지 8일 전까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가서 사드 배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 때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잘못이다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중국한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도 관리해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에도 많이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외교 정책,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게 아니고 미국의 요구에 그냥 부응한 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다. 네. 너희는 야 협박당한 거. 한국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렇게 이런 선택지에 자, 인도하고 사우디 잠깐만 보십시오. 아니냐. 인도하고 사우디를 우리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예. 인도 보십시오. 인도가 쿼드입니다. 네. 미국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의 쿼드 멤버고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한테 제재 안 했죠. 오히려 중국하고 굉장히 깊죠. 인도도 우리처럼 제조업이나 일상용품에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도는요 쿼드 훈련에도 참여하지만 러시아 중국 훈련에도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푸틴 만나선 전쟁 관두라고 호통칩니다. 예. 뭐냐 하면 외교는 이렇게 저는 인도가 아무리 땅이 커도 사실 우리 인도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특히 예.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미국도 투자하지만 투자할 때 중국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중국도 관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외교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그러면 자 중국이 정말 나쁘다고 칩시다. 예. 중국 끊는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교묘하게 모르게 했어야죠. 그거를 선언해 가지고 지금 당장 중국과 이익이 닿아 있는 우리의 의존도를 갑자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이 악하다고 칩시다. 아까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예. 악하고 당연히 미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방법에 있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긴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도 미국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네. 어쨌든 예전 같진 않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블록화는 네.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블록화, 중국 중심의 블록화는 현실적으로 좀 장기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놓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두수는 게 선택은 하되 현실적 선택 아니냐. 선택은 하되 선택하기 하루 전날 중국한테 전화해서 야 진짜 우리도 좀 미치겠다 진짜 미국 왜 그러냐. 어렵습니다만. 니들도 참 정신 없겠다. 근데 우리는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그냥 한 번만 양해하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런 중에 것 좀 하나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IRA 때문에 우리가 충격 먹었을 때 똑같이 욕하던 쪽이 유럽입니다. 예. 그럼 유럽하고 같이 행동해야죠. 아. 우리 행동 안 하다가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IRA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럼 우린 양쪽에서 다 피해봤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 EU 예. 그다음에 아세안,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복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미일에다가 올라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미일에 제일 선봉이 되잖아요.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예. 중국, 러시아 다 가깝고 북한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제일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실제로 여기가 긴장이 생기고 미중이 나빠지고 미러가 나빠지면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됐다 칩시다. 그럼 한반도가 북중나 한미일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피해봐요?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안보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은 그러면 외교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을 완벽하게 사실 일본도 일본 내에서는 미국한테 지나치게 의존이고 종속돼 있다고 예.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 예. 같아서요. 그다음에 또 일중 관계에서도 사실상 그다음에 이번에 그 러시아 제재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갈라서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또 북한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옵션을 여러 개 가지려고 일본은 노력합니다. 그래도. 중국과는 그럼 중국이 일본과 우리를 보면 예. 전 일본은 그래도 좀 신사적인데 한국은 이 친구들은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대만 얘기 나오게 로이터 하기 전에 시진핑이 LG 공장 방문했고 그다음 포스코를 중국 외무부에서 불러가지고 실질적 협력 같은 걸 얘기하면서 상당히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바로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필요까지 있었냐는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외교라는 게 항상 근데 약간 좀 예.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외교라는 게 현실적인 고려가 더 중요할 거야 아니면 약간 정체성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치 명분은 예. 그거는 피부고 외피고 예. 속살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많이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로 이익을 결국 위해서 움직이는 게 외교다. 이익을 따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잘 줄타기 하는 게 제일 우리한테 현명할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왜 저쪽이 저러지? 그러니까 뭔가 국내 왜 정치. 네? 국내 정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왜 시진핑에게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독재자고 부르냐. 자신의 지지층이 뭘 원하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그렇게 외교 노선을 선택한다. 특히 최근의 세계는 과거에는 왜 대외 상황이 국내 정치를 막 뒤흔들었잖아요. 예. 지금의 특징은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 막 때려가지고 한중 관계가 나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정부는 도움이 되죠. 왜? 된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정부의 지지자들은 중국을 욕하지 예. 한국 외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말씀하신 중국이한테 잘못했지. 예. 그 중국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그러니까 잘했다. 이게 굉장히 민족주의 감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난 정부가 일본이랑 그런 것도 역시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정치적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정치적인 걸 어느 정도 이용했고 지금은 예. 반중 감정, 반러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국익을 생각하면 예. 저는 그건 자제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중국이 아무리 나빠도 한중 관계가 파탄 가는 것은 우리한테 훨씬 더 손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이 진중은 아니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이게 때리는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당 대표가 실제로 작은 일에 계속 반중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국익도 생각하고 동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나치게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국익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그래서 외교에 관한 한 네. 그냥 지금 암중무색적.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예. 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NFT, 혹시 새로운 저는 기술의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외교원장도 3.0으로의 하셨으니까 저는 그
저도 마음에 드는 정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이라도 내가 모르는 썸띵이 있을지도 몰라.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협박을 했다든가 거꾸로 중국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협박했다든가 하면 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이쪽 저쪽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건 저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뜨겁게 토론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런데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양국 간에 한 라인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야 그걸 제3자가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맞아 싶기도 그 말이 한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 그렇게 미국이 우리하고 아무리 한미동맹이라도 정말 1급 정부를 한국과 그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에 김정은하고 얘기했던 거를 볼턴이 갑자기 회고록에다가 다 까발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둘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국내 정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나한테 고개 그랬다. 숙였다. 그런 얘기 보십시오. 해버리죠. 이명박 정부 때도 돈 봉투 줬던 거 나와가지고 그 잘해보려고 준 걸 텐데 예. 그거 가지고 이 뇌물 줬다 우리한테 라고 터뜨리면요. 정치에도 타격이 너무 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두드리고 그렇게 결정적인 저쪽에서 할 말을 안 합니다. 외교 현장에서도 정말 신뢰가 몇 년 가지 않는 다음에 뭔가 조용히 한 라인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히려 그 순간에도 말 조심합니다. 어렵네. 외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너무 쉽게 하려니까 문제죠. 하여튼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하여튼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는 확실하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예전으로 안 돌아가다뇨?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하여튼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아주 예전은 사이가 좋았는데요. 사이가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이전으로, 과정은 맞죠. 트럼프 이전으로. 예, 트럼프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친한 대로 안 돌아갈 거고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정도의 악화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서로 사이에서? 사이에 그러니까 말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이 구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경과 온건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들 어떡하냐. 공장 엄청 져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네. 개나 그 말이나 소한테 안 준 5손가락을 준 이유가 뭡니까? 네. 가위바위보 하라고. 싸울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라고.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면 딱 좋은데. 어느 철학자의 한 걸 제가 봤는데 그 말이 또 원래 외교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친구여, 친구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니체가 적이여, 적은 없다. 이게 외교의 근본입니다. 절대로 친구 적을 그렇게 선명하게 나누는 게 외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변수는 중국이야 어차피 그런 나라니까.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여론이 중국이랑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라는 뜻이네요. 예. 국내 정치에 직접 오히려 훨씬 더 주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끊는 바람에 월마트에서 중국산 제품 없어지고 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좀 여론 다시 좀 해봐 좀 불편하잖아 그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월마트의 60% 이상이 중국 제품. 자꾸 중국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갔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참네. 사람들이 외교에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져야 되는데 외교는. 아니, 알아서 근데 그냥 전문가들이 요즘 다들 외교에 관심이 많아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뭐 이게 싸운 거 같다가 또 친해지는 거 같다가 뭐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줄을 서야 되나 고민이 많이 그러나 뭐 줄은 미국에 서더라도 중국도 같이 포용할 수 있도록 중국 입장에서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는 한미 관계인데 그러나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이익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거 챙겨야 합니다. 인도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한국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한반도에서? 저는 인도가 제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우리도 적어도 한 70년대 80년 되면 우리가 진짜 올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럴 걸 가지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요
우리 그 133조 BBC의 바이오 배터리 칩에 예. 미국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필요로 하잖아요. 물론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예. 이 제조업 기술을 정치적으로 빨리 써먹기 위해서는 한국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투자할 때 우리가 조건을 붙였어야 된다고요. 투자 대신에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든지 한국의 대중 수출의 저사양 반도체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든지 이 협상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예. 한국은 자율성이 있구나 어느 정도.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베팅할 게 남아 있지만 쟤들은 무조건 미국으로 따라갈 거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놔버리면 그럼 우리가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친중으로 가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독자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 외교는 고민할 게 많네요. 예. 고민할 게 많지만 우리가 뜨겁게 고민하지는 말자. 국민들이 너무 뜨겁게 저는 고민하니까 궁금한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 뜨겁게 고민하고 막 이게 막 맞다 저게 뜨겁게 맞다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냥 우리 외교관들은 그 싸움 결과가 뭔지만 궁금해서 아, 그렇지. 그래 중국이 이겼네.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고 이번엔 좀 미국을 밀어주시네. 그럼 가서 그러니까 최악이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외교와 국제관계를 가르치시는 예.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잘 배웠습니다. 전혀 뒤에 뭐 저 미국 중국 이야기도 새로웠지만 그 러시아 이야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과는 다르게 네. 판단해야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아주 새로웠습니다. 한두 달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다시 뵙죠. 러시아는 꽤 오래 굳건할 것이다. 야, 전쟁 나 끝나는 미국과 줄 중국의 알았더니. 관계도 꽤 팽팽할 것이다. 아이씨. 고민할게요. 뭔가 제가 잘못하고 가는 거 아니고 나 저희가. 현실적일 것 같긴 한데 아이 피곤해.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글로벌 라이브를 또 들으러 가죠.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